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효과적인 교수법은 첫 번째,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시청각적으로 다양한 도움을 주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나 보상을 주며 참여를 독려하는 수업입니다. 세 번째, 교과서 내용 외에도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루며 이해를 돕고 지루하지 않게 이끌어가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생들끼리 조를 구성해서 편한 환경에서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려운 전문 내용이나 용어를 최대한 쓰지 않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수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업 내용이 시험에 직결되는 등 목적이 분명한 수업입니다. 일곱 번째는 큰 틀과 목적이 정확해서 일관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다른 과목 수업이나 지식과 연관되어 활용도가 있는 수업입니다. 아홉 번째는 학생들의 자율도를 높여주어 편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게 인상적인 자료와 매체를 활용한 수업입니다. 저는 오늘 수업에서 첫 번째,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시청각으로 다양한 도움을 주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준비했고, 그리고 관련된 사진들을 많이 넣어서 시청각적으로 수업 내용에 다양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어려운 전문 내용을 쓰지 않고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게 인상적인 자료와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수업 시험 준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 티칭의 기본 요소와 절차에 대해 다들 읽어주시겠어요? 수업 계획, 수업 계획, 수업 피드백과 평가, 재수업. 재수업. 네, 다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업 시험 준비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다들 읽어주시겠어요? 학생에 대한 이해, 수업 환경에 대한 이해,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 네, 다들 잘 읽어주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주제는 수업 시연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원 임용을 위한 수업 시연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28페이지부터 333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수업 수업 시험을 시험을 위한 세 단계를 말할 수 있다. 교원 임용 수업 시험의 기준을 말할 수 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업 시험 단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연을 위한 전략을 살펴볼 건데요. 수업 시연의 전략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입 단계, 두 번째 전개 단계, 세 번째 정리 단계입니다. 도입 단계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먼저 학습 환경 정비 및 확인을 해야 합니다. 출석 후 교과서, 각종 참고 자료, 필요한 교구를 미리 준비하여 학습 환경을 정비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호 인사 및 출석을 합니다. 이때는 이름을 불러서 출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 목표 제시 및 인지를 합니다. 이때 학습 목표는 차트에 준비하거나 칠판에 쓰거나 말로 설명하거나 PPT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학습 목표는 학습자가 발표하도록 하거나 확인 학습 문항을 통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학습 정도를 진단합니다. 진단 평가를 통해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전의 학습 내용과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동기 유발이 있는데요.
이 동기 유발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학습자가 지루함을 느끼거나 흥미를 잃었을 때는 실제 예나 사건을 제시하면 학습자가 덜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선수학습 요소가 결핍되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분위기가 무거울 때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거나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도록 가벼운 유머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성취 동기 수준이 낮을 때는 학습자가 성공,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교사를 만약 피하려고 할 때는 학습자와 신뢰 관계를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전개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단계에는 4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먼저 의사소통 전략, 발문 전략, 주의 집중 전략, 한서 및 노트 정리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전략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끊임없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역동적이고 동시적인 상호교환이 이루어지고 수업은 교사의 일방적인 의사전달보다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양방향적인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의사소통 전략에는 5가지 전략을 들 수 있는데요. 고든이 제시한 교사 효율성 훈련에서 이영득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으로 5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 기울이기인데요.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좋은 자세, 온화한 시선의 접촉, 상냥한 표정과 음색, 즉각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 확인 전략이 있는데요. 교사가 언어 사용 학습자의 생각을 교사 자신의 말이나 개념으로 바꾸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질문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각 확인 전략인데요. 주관적인 가치 판단, 해석 없이 지각한 그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느낌을 보고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말로 느낌을 보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주고받기가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행동의 결과가 어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문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발문 전략에서 발문은 수업 시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교사가 학생에게 던지는 질문을 발문이라고 합니다. 발문은 학습자의 능력이나 수준에 맞는 내용이어야 하며 발문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간결해야 합니다. 발문을 하는 목적은 학습자의 능동적 반응을 유도하여 학습 참여를 높이는 등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발문은 학생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는 등 친근감 있고 다양한 질문 방법을 사용함과 동시에 틀린 응답에 대해서는 재발문을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집중 전략의 3가지 전략을 알아볼 건데요. 이때 주의집중 전략은 전개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주의집중은 자극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요. 학생의 집단이 클수록 주의를 집중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학생일 때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5명과 수업을 할 때는 그 5명에게 한 명 한 명 신경을 써주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비교적 어렵지 않지만 만약 한 반 30명을 모두 책임지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주의 집중 전략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첫 번째, 자료 중심 전략. 수업 중에 밑줄 긋기, 화살 표시, 색연필 사용, 목소리의 높낮이 활용, 반복 등을 사용하여 외적 특성에서의 주의를 끌만한 요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 중심 전략인데요. 학습자들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고 느끼는 학습 과제 제시하기입니다. 이때 학습 과제는 학습자들의 경험, 선수학습과 관련이 있으면서 적절한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는 학습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하고
단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과정 전략이 있는데요. 학습자들에게 긍정적 기대와 격려를 수시로 제공하고 학습자들의 개인차와 개인적 특성을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교사의 열의와 탐구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서와 노트 정리가 있는데요. 칠판에 판서할 내용은 간결하면서 핵심 요소만을 선정해야 합니다. 판서의 위치를 정한 다음 밑줄 긋기, 색상 변화, 기호 표시 등 강조점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역동적인 전개와 선택적 지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바람직한 판서는 크고 정확히 하고 가능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체는 교과서의 정자체에 따르고 띄어쓰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모든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판서하고 자주 닦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 달성도를 알아보기 위해 형성평가 등 확인 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항은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교사가 작성하고요. 단답형이나 열린 질문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의 안내와 학습 목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도입, 전개, 정리 단계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교원 임용을 위한 수업 시연, 시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시험 절차에 대해서 현장에 잘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서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영상 나오고 지금 계신가요? PPT 화면도 화면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영상 화면으로 넘어갔나요? 네, 유튜브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거를 4분 16초 영상인데 이걸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이 끊기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저도 아, 영상이 저도 그래요. 끊겨서 보여요. 다들 끊기시나요? 네. 근데 이거 줌 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끊기는 거는. 어, 네, 그냥 흐름만 보면 되는 영상이라 끊겨도 조금 보는 걸로 할까요? 네네. 네. 네, 그럼 계승하겠습니다.
네, 다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네. 네, 그러면 PPT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본 영상은 교원 임용 수업 시험의 진행 절차를 간단하게 보여준 영상이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교수 학습 과정안 작성 시간이 60분이 주어지고, 그리고 작성된 교수 학습 과정안을 바탕으로 한 수업 진행 시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소요 시간은 10분인데요.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 과정안 평가 기준에 대해서 다들 읽어주시겠어요? 왼쪽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학습 목표 명시적 기술, 기술, 다양한 다양한 학습 자료 활용 계획, 교수 교수 학생 학습 내용 구체적 체계적 기술, 학생 학생 중심 중심 학습 활동, 의사소통 중심 학습 활동. 네, 다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업 시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교시 분의 교수한 내용을 10분 내외로 축약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등은 생략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0분 내외로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다루기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업의 모든 단계가 드러나도록 시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용 예정인 교수학습 자료나 매체가 있으면 시험 중에 사용 사항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유튜브 영상처럼 어떠한 영상물을 활용해야 한다면 수업 시험 중에 그 사항을 말로 언급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은 끝났고요. 그러면은 아까 배운 내용을 토대로 미션을 수행해 볼 겁니다. 그러면 수업 시연을 위한 전략 3단계를 노트에 적어주세요. 여기 힌트 3가지가 있으니 이 힌트들을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원 임용 수업 시연 시험 중 과정안 평가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5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기억나시는 것들 3가지를 노트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저희가 들어가 있는 오픈 채팅방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냐.
네, 2분이 경과되었는데 혹시 다들 조금 어려우신가요?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올려드린 PPT 파일이나 교재를 참고하시면 바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혹시 사진 찍어 올리는 오픈 채팅방이 전체 채팅방인가요? 네, 저희가 속해 있는 그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펜이 없어서. 뭐. 왜 이게 적동을 안 하지? 단계구나. 네, 모두 올려주셨는데요. 네. 수업 시연을 위한 전략 3단계는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로 모두 잘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교원 임용 수업 시연 시험 중 가정한 평가 기준으로는 교수 학습 목표를 명시적으로 기술하기, 다양한 학습 자료 활용 계획을 적기, 학생 중심 학습 활동을 하기, 의사통 중심 학습 활동을 하기, 그리고 네, 수업 단계에 따라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기술하기가 있었습니다. 다들 너무 잘 적어주셨고요. 예,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리 고려를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내용으로는 수업 관찰 및 분석의 정의와 기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수업 중간에 실수가 있었는데 다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 종료하겠습니다.